안녕하세요. 와치레입니다. 오늘은 시계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고 시계 거래를 할 때 유의할 점과 제가 경험한 실제 사기 사례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엔 전에 중고 거래를 꽤 했었는데요. 한 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는 잘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언제 다시 또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고로 시계를 거래하는 게 꼼꼼히 잘 체크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관리가 잘 된 시계를 사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할 것도 많고 노하우도 있어야 하고 쉬운 일만은 아니죠. 시계라는 게 사실 고가의 사치품이고 그만큼 자동차에 이어서 감가가 큰 물건이기도 해서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먼저 중고 시계 거래 시에 유의할 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그러기 앞서서 중고 시계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중고 시계 거래로 유명한 4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플라이워치입니다. 시계 쇼핑몰이기도 한 이곳은 중고 거래 게시판이 더 또 오히려 활성화된 곳인데요. 티소 해밀턴급, 또 오메가 롤렉스급이라는 게시판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사실 업자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매물의 수나 어떤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 카페인 중고나라입니다. 여기는 설명이 필요 없죠. 전문적인 시계 사이트는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살짝 홀대받을 수도 있는데요. 경험상 거래의 어떤 성사율 이런 거는 의외로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시계 커뮤니티 중 하나인 네이버 카페 와치홀릭입니다. 다만 여기는 등급업을 해야 거래가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룰이 엄격한 편이어서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믿고 거래할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포럼입니다. 여기는 엔트리부터 하이엔드급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시계 자료들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수의 럭셔리 시계 브랜드들의 협업이 또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뉴스, 칼럼, 전문 리뷰, 그리고 브랜드별 게시판 등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특정 브랜드에 대한 제대로 된 덕질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타임포럼 워치를 내놓기도 했었죠. 아마도 하이엔드 유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창 활동할 때 회원 등급이 나름 높았었는데 요즘엔 활동을 안 해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와치홀릭과 함께 가장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이베이나 크로노24 등 해외 사이트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름만 일단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 시에 유의할 점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사람입니다. 일단 판매자이든 구매자이든 그 더치트라는 사이트 조회를 통해서 1차로 필터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글에 전화번호를 검색했을 때 활동 이력이 검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중고 거래를 많이 할 때는 개인적으로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자인지, 비매너 거래자인지, 노쇼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지 등을 제가 기록해 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분들은 결국 또다시 등장하더라고요. 다음은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정식 리테일러에서 구매했느냐 아니면 병행이냐, 구성품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풀박스냐
아니냐, 또 뭐 오버홀이나 폴리싱의 유무 등 확인할 것이 굉장히 많죠.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 보증서에 이제 보증기간까지 남은 정식 리테일러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내가 원하는 시계가 딱 그런 컨디션에 가격까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만의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시계를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보증서가 포함된 풀박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이로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경험이 쌓이다 보면 시스루백을 통해서 무브먼트만 봐도 진가품 여부는 스스로 가려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 전에 그 제품에 대한 문의 내용 같은 것들은 전화보다는 문자 등으로 해서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택배 거래보단 직거래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안전거래로 택배 거래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택배는 통상 선입금의 노리턴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시계 정보에 대한, 또 판매자의 이력 등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너무 고가의 시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직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기본적으로 외관의 컨디션을 아주 상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판매글의 게시 내용하고 사진 등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직거래 시에 시계의 기능을 웬만하면 한 번씩 다 구동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작동은 물론이고, 크로노면 크로노, 뭐 월드 타이머면 월드 타이머 등등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현장 내고는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한다면 반드시 매너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개인 간의 거래가 좀 부담이 있으시다면 땡구스 같은 국내 중고 명품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문제 시에 보장이 좀 되고요. 간혹 개인 거래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서 여기도 웬만하면 직접 매입해서 팔기보다는 위탁 판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간혹 쿨한 판매자분은 저렴한 가격에 위탁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중고시계 거래를 할 때 유의할 점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실제 어떤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중고시계의 거래에 있어서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케이스 스터디는 판매자 입장입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경험한 사기 사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행히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4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판매를 하고자 여러 판매 사이트에 제 시계 2개를 한꺼번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2개를 모두 구입하겠다는 그런 구매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자신은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직거래가 안 되니 택배 거래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선입금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수월하게 진행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계에 대한 문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나름 고가의 시계였는데 시계의 상태나 정보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빨리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질의사항 외에 뭐 간단한 가격 협의 과정만 거치고 바로 이제 주소를 받고 저는 이제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이제 계좌 이체를 위해서 은행을 이제 가겠다라는 이제 문자를 보냈고요. 근데 사실 은행에 가신다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가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장을 다 마치고 구매자가 이제 급한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오늘 발송을 해주고자 이제 우체국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또 편의점 택배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편의점 택배가 뭐 자신이 자주 거래하는 택배사라나 뭐 어쩐다나 해서, 아무튼 근데 뭐 제 입장에서 보면 편의점이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이제 은행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번호표가 이제 뭐 바로 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곧 입금이 될 것이니까 발송을 해주시고 송장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송장이야 뭐 편의점 그 택배 키오스크인가요? 그 기계로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송장을 출력해서 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의심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은행 가서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의 어떤 얘기들은 10중 8구 입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시계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하지 않을까? 왜? 그리고 또 편의점 택배인가? 그리고 입금 전에 송장을 자꾸 이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가? 이상한 낌새를 이제 알아차린 저는 사실 역으로 좀 구매자를 교란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 발송하지 않은 제가 택배 상자를 아직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 송장 이미지를 보내줬습니다. 아마 구매자 입장에서는 걸려들었다 싶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때까지 저는 정확하게 어떤 사기 수법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서 도저히 이제 발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입금도 안 된 상태였고요. 저는 이제 송장을 보낸 이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음 편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역시나였죠. 그 이후로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당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수법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보낸 송장 이미지를 받아서 그 정보를 통해서 어느 편의점에 그 물건을 맡겼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편의점으로 직접 와서 자신이 맡긴 물건을 다시 회수하는 것처럼 택배사 수거 전에 가로채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제가 올린 판매 글에 제가 있는 지역 정보를 확인하고 벌인 어떤 사기 미수 사건이죠. 아무래도 제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이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제가 있는 곳과 멀지 않으니 빠른 시간 내에 그 편의점에 와서 가로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람은 제가 물건을 맡기려고 했던 편의점에 분명히 다녀갔을 겁니다. 결국 헛걸음을 했겠죠. 신기한 수법 아닌가요? 정말 저는 그때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택배 거래라는 건 정말 판매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의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는 이제 해당 시계를 결국 좋은 분께 잘 판매하였는데요. 그로부터 한 6개월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물어보니까 발신처는 서울 강남 경찰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이후에도 다른 분에게 같은 일을 벌이고 신고돼서 경찰에 잡히고 만 겁니다. 경찰은 이제 수개월 전에 저와 그 피의자 간의 문자 내역을 보고 저에게도 이제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그 피의자가 중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후에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제 자식 잘못 키웠다고 뭐 사죄한다고 전화도 몇 차례 받았던 게 기억에 남네요. 어떠신가요? 즐거운 시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고거래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무조건 또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을 의심하는 태도는 뭐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 사례를 제외한 제가 경험한 수많은 시계 거래에서는 대부분 기분 좋은 거래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만 의심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